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소통 강의를 맡게 된 김기문입니다. 날씨 무척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또 장항 이동해서 위원장님께서 또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에 대한 강의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강의 속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재미나게 하시는 부분을 재미나게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그다음에 원래 소통 강의는 서로 그 교감을 하면서 서로가 강의를 해야 재밌기도 하고 진행도 빨리빨리 되는 부분인데, 비대면으로 이제 소통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네, 김신랑 저거 하긴 의원님. 하죠.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강의, 지금 오늘 공동체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강의하시면서 뭐냐면 음소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입법 공동체로 신청 안 해도 지난해 의결할 때 30일 날 위원장님 따로 가서 전화하셔야 돼요. 여기 같이 회의에 지금 돼가지고 걸려요. 아니 안 됩니까? 아니, 강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강의 시작했는데 전화기를 다른 데 가서 하셔야지. 아니, 네. 마이크를 끄시라고, 임순봉님. 그리고 네. 저기, 위원장님 마이크를 다 꺼주세요. 마이크 본인 꺼주세요. 마이크를 예. 켜고요. 강사님만 마이크 켜시고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꺼야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에다 손가락 대면은 됩니다. 자, 위원장님도 마이크 끄시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장하는 공동체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잠깐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소통 강의다 보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이제 아셔야 서로 간에 자세히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저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좀 틀리게 화학공학과를 좀 졸업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장비 수입하는 회사의 일본 대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그만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로 또 일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제 마을금 활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저의 소개였고요. 또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이제 삶의 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과거와 이제 미래라는 부분을 낳고 봤을 때 저는 지난 삶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호르몬 계통으로 보게 되면 요즘 엔도르핀이나 이제 도파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8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 시기나 아니면 90년대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성공이 지상 최저의 목적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든지 하여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생각들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것 좀 흥분되면은 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호르몬 계통인데, 또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냥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래서 도파민은 이제 심리학적인 사이클로지 뭐라고 하죠. 뭐냐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또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 제 삶들을 보게 되면은 남의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야 돼 하는 어떤 주위에서의 저희를 바라보는 눈들,
뭐 아버지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가장으로서의 뭐 이런 부분들에 무게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머스트였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나머지 은퇴해서 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이제 과거에서 제가 도파민, 엔돌피적인 어떤 공격적이고 흥분적이고 아니면 뭐 목적 지상적인 어떤 그런 금전 만능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그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요즘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이제 하시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인간이라고 있어요. 그 세로토닌이 우리가 호르몬 계통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안정감을 주고 천천히 이제 하면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마인드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좀 더 과거에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시기였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일과 가정과 그 다음에 균형의 밸런스를 이쳐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로토닌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I want to라고 한 이유는 그전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남의 어떤 눈, 그 다음에 남이 어떤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한 삶이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은 앞으로 나의 삶은 I want to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좀 살아왔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날도 덥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좀 이렇게 좀 캡처해 왔어요. 근데 이거 아주 멋진 그림들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모나리자 이게 금액적으로 치면 44조 원이라고 하대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이 만종은 또 잘 아시다시피 밀레의 만종은 우리가 어떤 농사짓는 두 부부가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기에 베비 있는 거기 아이가 죽어 있는 죽어서 거기서 이제 저 안을 엑스레이로 보게 되면 실제로 저쪽에 이제 죽은 아기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명화들이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집중하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나리자, 피리 부는 소년, 만종, 그 다음에 레오다빈 최후의 만찬, 별이면 해바라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집중하셔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처음에 그림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발견하신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 위원장님 뭐가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만찬은 바로 모나리자 바로 위로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별이 빛나는 밤 왼쪽으로 옮겨졌어요. 해바라기는 별이 왼쪽으로. 그럼 만종은 별이 빛나는 밤 이전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그림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죠.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순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 머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시작을 알리는 성장하는 공동체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삶서부터 나라 뭐 한 가지 갈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의 나의 갈등도 내 내면적인 나와 또 나와의 외면적인 나의 싸움 속에서 갈등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 그다음에 시어머니, 다양한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에 이제 각각의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그 각각의 자기 소리를 아주 다들 훌륭하신 분들, 각자가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오케스트라가 되지가 않겠죠. 하물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종교생활 활동하시면서 합창이라는 것도 해보시고 하셨겠지만,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파트별로 노래를 뭐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창 속에 남의 옆에 소리가, 남의 파트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파트가 노래하는지가 정확히 들려야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그분의 소리를 들어서 저 소리를 조화롭게, 너무 크게 내서도 안 되고 하면서 합창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초창기 때는 내가 뭐 내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큰 소리 내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말로 언밸런스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남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량이 키워져야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훈련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 사실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힘에서 갈등 관리라는 부분을 오늘 시작하기 하면서, 갈등이 무엇인가, 또 갈등은 또 어떤 갈등에 대한 오해들이 무엇이고, 또 갈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고,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3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밟아보면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협의해서, 그 다음에 지지하고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칡갈자예요. 이 칡갈자는 꽃말로 사랑의 한숨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등자인데, 이거는 등나무의 꽃말이 사랑의 결속, 합, 이런 말뜻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렇게 갈등 칡갈자의 등나무에서 이렇게 나무가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숲에는 저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숲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저 칡갈자의 그 꽃말이 사랑의 한숨이듯이 등나무의 꽃말이도 사랑의 결독이시지, 결국은 두 나무가 사랑의 한숨이 사랑의 결속과 해가지고 화합이 돼가지고 숲에는 전혀 갈등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이우상 박사님께서 쓰신 그런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각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 생각하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야, 분쟁이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두 개 합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랑의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무 꽃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에 대한 다양한 그 오해들이 있어요. 그거는 갈등에 대한 오해는 저도 마찬가지로 큰 캐릭터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갈등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갈등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생긴다. 이건 아니거든요. 갈등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확률적으로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갈등서부터 가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갈등,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생기는 어떤 부분들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물론 당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반드시 뭐 갈등은 사람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갈등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뭐 소공동체도 어떤 것도 반드시 갈등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단이 모였다 하면 그냥 하는 어떤 병적인 것, 그래서 뭐 만악의 근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반드시 갈등은 뭐 제거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게 되면 갈등은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이야. 우리가 있으면서 집단 내에서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사람 사는 곳에서 지극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 보면은 시간이 흘리면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20세기 후반에 올라가면은 갈등이 표출되는 조직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저들은 갈등이 없을까?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 조직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갈등은 가급적 표면화시키지 않는 게 좋다. 이것 또한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등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 아니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내재적으로 쌓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화산이 어떤 마그마가 조그만 분출구를 통해서 그냥 용암이 분출해 나오듯이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자라고 뭐 청소년기, 그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 굉장히 아주 그냥 성실하고, 그다음에 나이도 아주 굉장히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도 굉장히 충실하게 꾸려오시고 하시는 아주 점잖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한 이제 시점이 돼서 엉뚱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자녀들이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심리학적인 거나 모든 거 봤을 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점이 어디냐가 이제 문제인 것인데,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가급적 표면화시키는 게 좋다 아닌 건 절대 아니고, 가급적 필요하면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표면화시켜서 그것을 갈등을 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지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갈등을 표출한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갈등을 표출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보거나 어떤 회사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아무런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 의욕도 없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죠. 갈등을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여기서 대충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가면 그만이지 하면 그 공동체가 아니면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회사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성원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목표의식이나 의욕이 없으니까 어떤 자기들의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갈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어떤 관계가 어떤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하고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갈등,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반대말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관심이잖아요.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무관심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거는 아예 네가 뭘 하든 네가 어떤 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표출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없는 것이 좋다. 근데 어떤 조직 사회에서 갈등이 없거나 갈등이 극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갈등이 잘 조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갈등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전혀 내부 구성원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이 증폭된 같은 경우는 뭐 노사 간의 관계들인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자기 의견들이 맞질 않아서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사측이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뭐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국에서 직장이 폐쇄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갈등은 전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갈등을 갖다가 내재적이든 아니면 외부적이든 표출이 됐을 때 그것을 갖다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직시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조화롭게 우리의 해결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서 우리의 내부적 에너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역량으로 삼아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갈등이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또 이제 갈등은 지금 이제 여기 갈등에 대한 저의 인식을 조금 적어봤는데 갈등은 뭐 개인과 조직, 나라를 망치기도 하지만 성장의 열쇠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갈등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떤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했을 때 가져오는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우리 공동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갈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이기도 긍정이기도 해요. 갈등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우리도 많은 것도 있지만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인자들을 또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은 양면의 이제 동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그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하숙집에서 여러 이제 청년들하고 하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제 갈등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인식까지 보면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여기 나오는 제가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여기 이 노래 눈 감으시면서 노래를 잘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코로나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다음에 한 2년간의 힘든 부분들 한번 노래 한 들으시면서 한번 눈 감으시고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다시 나와.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여러분, 음악 어떠셨어요? 좀 3분 한 20초 되는 음악이었는데 노래 가사 속에 나온 말처럼 노랫말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시계도 하루에 죽은 시계도 2번은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장 우리가 어떤 지나온 삶 속에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나간 것들은 좀 잃어버리고 우리 새로운 꿈을 꾸면서 우리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원일기나 무슨 한지복 세 가족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뭐 부모님과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가족이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함께 풀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또한 또 직접 저도 제가 직접 가족을 꾸려가며 생활해 느껴본 것은 가장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등을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냐 하는 것들이 가장 행복의 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에 이제 순기능이 있죠.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이 같이 있는데 그 갈등을 이제 하나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이제 우리가 삼으려면 그 갈등 관리 과정이 있죠. 이 갈등 관리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그저 뭐 그냥 넓게 생각하지만 공동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갈등은 우리가 소통의 증가가 돼요. 뭐냐면 이 소통의 증가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갈등이 개인과 개인 간 그룹 간의 이제 이해와 의사소통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가정 내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억압된 정서나 원망, 염려 등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산이 되겠죠. 그 발산되면 소통이 증가되겠죠. 소통이 증가되면서 그 소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소통도 있을 거, 부정적인 소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소통이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발적 참여 확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주 그 건전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방식이 이제 어떤 뭐 당근이나 채찍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이런 갈등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표출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창조성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직접 부딪히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지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의지를 촉발되는, 우리도 할 수가 있어. 우리도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야.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소통의 증가를 통해 어떤 타인과의 이해관계가 이제 증진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의지가 되고 지지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주 새로운 의지가 촉발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아니면 어떤 조직 단체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모멘텀으로 삼는 겁니다. 갈등의 또 순기능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의 성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X축을 갈등의 정도라고 이제 보고 Y축을 조직 성과라고 봤을 때 보면 갈등 조직 성과가 낮은 곳은 갈등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상 유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하루 대충 때우다 가. 그리고 그냥 나는 이런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면피만 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원상 유지하던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의 어떤 것들이 있게 되면 조직의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조직의 성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어떤 참여의 어떤 갈등 의견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직 갈등 부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갈등이. 그 다음에 갈등의 정도가 이제 높은 되면 이것 또한 이제 극한 갈등이죠. 이거는 노사 간의 갈등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있죠. 무슨 구조적인 갈등 중에 우리가 지금 빈부의 격차 같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데 건설적인 갈등을 가져오게 되면
조직의 성과 갈등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조직 성과 극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없거나 갈등이 아주 극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제외하게 되면 결국 갈등은 있어야 한다. 근데 갈등이 어떻게 있어야 하냐면 바로 갈등을 표출화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 건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순기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텐데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이해관계는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공동체 내에 사회적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무형 자본이 있는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자원이. 근데 이거를 이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빚어지는 갈등이죠. 이해관계. 주로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A라는 어떤 그 분과에다가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분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지? 아니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쪽은 왜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을 그 자원을 분배하지?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권력이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가 좀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실관계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사건이나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요즘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되죠. 사실관계가 갈등이. 요즘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보게 되면 무척 페이크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가.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생성되면서 이래 가지고 이거를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정보가 워낙 많은 곳에서 흐르다 보니까 그 정보를 받으면 그것을 가공해서 내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균형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자기 감정 확인도 없이 그냥 느낀 그대로 그냥 올려놓게 되면 그것이 받아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그 근간인 민주주의의 성지 미국에서 그렇게 공화당 민주당에서 아니면 백인 흑인 이런 쪽에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장려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냥 찢어놓듯이 갈등을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실관계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갈등은 우리가 지금 정보사회에 살면서 가장 지금 또다시 떠오르는 하나의 하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에 관한 충돌인데 이 갈등은 이제 보통 가치관이가 문자 그대로 그냥 신앙이나 신념이죠. 또 문화적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그런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 이제 한결하다면서 서로 이제 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이제 악화되는 인식하게 되고 악화되는 관계를 이제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우리 요즘 이제 베트남에서 신부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농촌이나 아니면 또 도시 쪽으로도 이제 동남아에서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같이 국제 결혼해서 오시게 되는데 월남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며느리를 맞이하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으니까 며느님이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미역 해산물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리고 미역을 아주 그냥 거기는